책 제목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는 게 있는데요. 책이 나왔을 적에는 이런 걸 전혀 읽어볼 여유가 되지 않아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목만으로도 짐작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혼내지 마라. 꽃으로라도 체벌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 선생님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당시 선생님들 기준으론 학생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이 그딴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부터 근성이 썩어 빠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전부 일어나 책상 뒤로 밀고 1번부터 나와서 칠판 짚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 날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나마 차이점이라면 그 시간이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다는 거죠. 평소라면 이런 짓이라도 아무런 의문 없이 따랐을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오늘은 또 누가 걸린 거지? 어제 혼났던 것 때문에 아직 의자에 앉기도 힘든데. 뭐 이런 생각들이나 했겠죠. 그러면서도 몸은 착실하게 일어서서 선생님 지시대로 책상을 뒤로 밀었을 거예요. 물론 저 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평소라면 조용히 선생님 눈치나 살피며 빠르게 행동만 했을 우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저절로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주둥이를 다물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웅성임도 선생님이 반장 옆통수를 후려치는 순간 사라졌어요. 말이 옆통수지 선생님의 그 거대한 손바닥은 반장의 머리와 뺨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았어요. 이후 정막 속에서 반장 뺨 터지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려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말없이 회초리로 칠판을 가리켰어요. 억울할 법도 한 반장은 그냥 조용히 칠판을 짚고 자세를 잡았죠. 딱 그러고 선생님 회초리를 감당했는데 솔직히 다른 애들 혼날 때보다 더 심한 것 같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본보기로 혼났던 거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았는데요. 반장은 그러고도 자리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책상을 전부 뒤로 밀어놓은 상태라 반장이 돌아갈 자리가 이미 사라졌다고 해야겠죠. 그럼 적당히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게 암묵적인 규칙이 되곤 했는데 선생님은 딱 선생님 시선 가는 교실 앞쪽을 가리키면서 무릎을 꿇게 시키셨어요. 이제 차례대로 혼나고 나면 어정쩡하게 교실 한쪽 벽에 서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이 지정해준 곳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죠. 일단 반장이 스타트를 끊으니 이후로는 청산유수였어요. 선생님이 굳이 누구라고 지명하지도 않았건만 그냥 선생님한테서 제일 가까이 서 있던 애가 알아서 칠판을 짚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는 자연스레 줄이 생겼어요. 딱히 번호대로 섰던 것도 아니었고 무슨 규칙도 없었어요. 어차피 교실 밖으로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반 전체가 혼이 나는 상황이었으니 나만 억울할 것도 아니었죠. 그저 관성대로 움직이며 선생님께 혼이 나는 과정이었건만 아무도 당시 선생님의 체벌을 납득하지 못했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리 억울할지언정 최소한 혼이 나는 이유라도 있었잖아요. 누가 떠들었다거나 모의고사 시험 성적이 개판이라거나 하는 이유들이요. 근데 정신이 썩어 빠졌다는 이유는 심히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였지만 문제는 이게 겨우 시작이었다는 거였어요. 무슨 잘못을 했던 깔끔하게 체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왠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그런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때 혼날 적에도 억울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결국엔 끝까지 입 쿵 닫았었으니까요. 누군가 입을 열었다 한들 결국엔 입을 닫을 때까지 혼이 났겠지만 당시엔 이상하리만큼 대드는 애들이 없었어요. 평소엔 선생님이 평범하게 수업하는 와중에도 수시로 반항하는 애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는 꽃으로 맞아보기라도 했냐고 물으셨겠죠.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이 정말로 꽃으로 된 회초리를 준비해오는 그 순간까지도 놀랍도록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